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000피 촉보를 터뜨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극대화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현재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총 5위 자리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봇주가 정책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로봇주의 상승은 배 후보자가 박사과정 중 벤처기업에서 영상인식 및 3D 영상 등을 개발했고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 무인 로봇을 연구한 영향에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내주식은 어떤 종목일까? 이 포트폴리오에 힌트를 더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6시 내주식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극대화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 격화된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에 낙폭을 만회해줬습니다. 먼저 AI 섹터의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전 네이버 대표이사의 중기부 장관 인선 소식에 네이버가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총 5위 자리에도 등극을 했고요. 또 오늘 특히 이 로봇주의 급등으로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준 모습이었는데요. 곽희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이 LG AI 연구원장 지명에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감 속 로봇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까지 시작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3,000포인트 공방에 나선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시장 포인트 6시 내주식과 함께 알차게 채워보시죠.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그널맨 정국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정말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힘을 좀 내주면서 낙폭을 축소해줬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좀 돋보이면서 우리 시장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3,000포인트 상방의 여부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지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번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00선 부근에서 현재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이 3,000선을 지지를 하면서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3,000선을 돌파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 3,000선 돌파를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려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00선을 뚫어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개인 투자자들이 9,054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3,323억 원 그리고 5,40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매도폭을 좀 키우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3,000선을 돌파를 해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은 투자가 아니라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 언제 오르지 이러면서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 기약 없는 상승을 기다려왔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상승 흐름을 잡아내시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그널맨 전국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투자의 노하우와 그리고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히든 종목까지 모두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알찬 인사이트 가득한 6시 내 주식과 끝까지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전문가님만의 팁 따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만의 팁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략 세워보면서 이 장 중에도 시그널맨 전국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은 이슈에서 시작이 되죠. 지금부터는 이슈 속으로 시간 통해서 이 하루 동안 시장에 흔들 이슈들도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중동 리스크 고조와 이 해운 에너지주의 폭등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정말 폭발적으로 많았는데요. 어떤 이슈도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슈들 일단은 3천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고 네. 상승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천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는 네. 아무 섹터, 아무 종목이나 오르지 않아요. 이 3천선을 돌파를 해준 그런 원인들 그리고 네.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확실히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핵심 이슈를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해운 에너지의 부상, 원전 산업의 부활, AI 산업 대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세 곳을 전격 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중동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6%나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78.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흥구석유가 15.78%나 급등을 하는 등 정유,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역시나 1g당 15만 원대에서 거래되면서 1.5% 상승했는데요. 이제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입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원유 그리고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배럴당 78.4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유 가격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단숨에 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즉각적인 그런 물가 상승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장세, 이런 3천선을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런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편입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운주들, 이런 해상 운임의 상승의
기대감 그리고 원유 가격의 급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운주들 그리고 정유,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하해운이 9.79%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5.21%나 급등을 하면서 해운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 그리고 위기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3천선, 이 코스피 3천선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드디어 앞자리가 3이 바뀌었구나. 이제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원유 배럴당 가격이 78.4달러인데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는 한 이런 정유주들 그리고 원유주들이 상승세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슈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승 사이클, 이런 사이클을 탈 수 있게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를 보면 종목이 보이고 또 이 흐름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3천선을 지지해주는 원인 또 분석해보면서 관련 섹터를 더욱더 공략해봐야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의 이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는 있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격 상승 사이클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정유 그리고 석유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 14년 만에 부활 신호탄 이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국내 원전 산업의 부활입니다.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3,300억에 달하는 규모의 영동 양수 1, 2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4년 만에 신규 양수 주기기 구매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계약이 단순히 대규모 수주를 넘어서서 국내 최초로 가변석 기술이 적용되는 양수 주기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까 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가변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이 에너지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가 쨍쨍할 때는 전력이 잘 생산이 되다가 밤에는 전력이 생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가변속 양수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번 한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양수 주기기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체돼 있던 국내 수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9.39%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14.16% 그리고 우진엔텍은 6.81% 상승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국내 원전 산업의 강력한 성장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3천선 돌파와 맞물려서 이런 원전주들이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가변 양수 주기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됐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원전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방송을 차츰차츰 진행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을 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수원이 14년 만에 신규 양수주기가 이 구매 사업이 본격화가 좀 됐습니다. 잇따라 이 원전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죠. 강력한 또 이 상승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봐야겠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또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 개막과 이 4차 산업혁명 시작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또 AI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좀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이 정책 수혜까지 좀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 어떤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두 번째 이슈에서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원전 산업의 부활과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개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SK그룹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제가 세 번째 이슈로 들고 왔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4의 퀀텀 점프에 나섰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1990년대엔 이동통신, 그리고 201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서 이제는 AI 투자를 통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특히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고요. 그다음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로서 1단계는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그리고 2029년 2월까지는 103메가와트로 준공을 하면서 향후 1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하면서 동북아시아 최대의 AI 센터 허브를 만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AI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이런 성장 사이클을 염두를 해두면서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AI 산업의 폭발적인 산업 성장은 단순히 SK그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로 시작이 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 3차 산업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혁명이었죠.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 등 이런 산업 전체가 산업 전체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원전 산업의 부활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외로 전력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산업의 부활 그리고 AI 생태계의 확장, 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더더욱 큰 성장 시그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회가 맞나?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니 지금 3천선을 돌파를 했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거대한 상승 사이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당장에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흐름에 편승을 할 수 있게 제가 상승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결국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3천선 돌파를 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 올렸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할 수 있게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안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SK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퀀텀 점프에 나섰다라는 이슈인데요. 그냥 원전 산업 이슈에 잇따라서 전력 산업과 또 AI 생태계 확장, 이 성장 시그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확실히 AI 섹터의 상승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겠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종목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또 어떤 종목이 반응을 할지 오늘의 이슈 세 가지 또 만나봤습니다.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전문가님만의 팁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략 세워보면서 전국계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시그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큰 화면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어서 한 걸음씩 또 차근차근 올바른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주식 한 걸음 시간입니다. 조정이 들어간 시장 속에서 이 상승 사이클을 또 잘 잡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님의 전략이 또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또 전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삼천선을 두고 오늘 또 조정에 들어가졌는데요. 오늘의 강의 한 걸음 또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3천선을 돌파를 해줬다 보니까 네.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쉬움이. 네, 이 흐름을 좀 진작에 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걸 잡지 못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법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실제로 편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매매 기법은 바로 눌림목 매매를 활용한 매매 방법입니다. 이 눌림목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눌리는 자리에 잡는 것을 말 그대로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3천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런 눌림 자리에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눌림목 매매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요. 상승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대가 눌리고 개미들의 물량이 다 털어진 다음에 재상승하는 이런 사이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 자리에서 잘 활용만 한다. 그리고 이런 상승 사이클, 지금 이 테마,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이 눌림목 매매의 장점이 그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언제 오르지? 이거 그냥 1년, 2년 기다릴까? 한 4년 기다릴까? 아예 그냥 계정 삭제하고 그냥 창을 보지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한 적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눌림목 매매를 활용을 했을 때는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얘가 주목을 받는 섹터구나. 주목을 받는 종목이구나. 이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볼 그럴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 승률이 높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기관 세력들도 역시나 이런 종목 그리고 섹터 이런 것들이 상승 사이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눌렸을 때 물량을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눌림목 매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 아니 눌렸을 때 들어가라고? 그럼 뭐 얼마나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타이밍 잡기가 아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 기법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상승 단계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 해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 오히려 멈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신호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눌림 그리고 재상승이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제가 참고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황신호고요. 그리고 주가가 살짝 눌렸을 때 눌림목 매매는 결국에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때는 청신호, 이 시그널, 상승 시그널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승, 눌림, 재상승, 그리고 적신호, 황신호, 청신호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이 종목도 결국에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길게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간다고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적신호예요. 지금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은 지금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타이밍이 한 번 나오겠다. 눌린 자리가 나오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선은 어디로 잡냐? 제가 여기 표시를 했다시피 황신호는 여기서 뜹니다. 20일 이평선에서 떠요. 이 20일 이평선.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이 어떤 가격대에서 많이 거래됐는지 그런 가격대의 평균을 나타낸 선인데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사이클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니까 올라타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의 긴 주기를 가지고 물량을 모아나가고 최종적으로 큰 상승 사이클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그 기준선이 바로 20일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일선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외국인 기관들도 물량을 모아나갈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황신호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럼 타이밍은 언제 오냐?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피보나치를 제가 그어봤는데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상승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에 비해서 몇 %나 조정이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기반으로 했을 때 0.382 그러니까 올라간 것 대비해서 30%, 40%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그리고 0.5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또 좋은 가격대다. 그리고 60% 넘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때도 좋은 가격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는 시가와 종가, 처음 이 상승을 주도했던 처음 시작 가격과
끝가격, 이 끝가격을 연결을 해서 1로 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신호가 뜨고 나서 청신호가 밑부분에서 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대도 단기간으로 타점 잡아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대 닫고 나서 아랫골이 살짝 생기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런 구간대도 이 밑으로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제 청신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신호 구간에서 1차, 2차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청신호 구간이 떴을 때 상승이 거세게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여기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NR 시스템을 첫 번째로 예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해운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적신호가 한번 떴습니다.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하지만 이때 바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 자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눌림 자리 21선 밑으로 들어왔을 때 황신호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21선 밑으로 이 상승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을 1로 놔뒀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를 보면은 이 구간, 0.5 구간,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청신호가 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구간대에서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랫골이 달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어떻게 됐냐면 보이시죠? 이런 청신호 구간대가 여기서 떴습니다. 그런데 흥구석유 어때요? 이런 식으로 2배나 뛰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승률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코스피가 3,000선 돌파했는데 지금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은 눌림을 기다리고 나서 이런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릴 때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는 LG CNS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만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이 황신호를 뚫을 때, 21선을 뚫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황신호가 여기서 떴죠. 그래서 여기서 뜨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청신호는 어디서 뜨냐. 총 3군데서 떴습니다. 이 구간대 0.5 그리고 618 이런 구간대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LG CNS도 이런 식으로 제가 청신호를 드렸던 이런 가격대가 52,000 그 구간대인데 최고 지금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도 2배나 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을 못 봤는데 당장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잠깐은 접어두시고 이렇게 눌릴 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림목 매매를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신호등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등 기법도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량의 그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일 때 그런 종목 위주로 이런 눌림목 매매 그리고 신호등 기법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을 갔는데 이 맛집이 굉장히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보는데 리뷰 댓글이 한 5개 있다.
그러면은 이 사장님 입장에서 뭐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해서 이런 5개보다 더 많은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리뷰 댓글이 한 4만 5천 개가 달려 있다. 그러면 지인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는 이 댓글을 다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섹터가 정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지 아니면은 정말 시가총액이 낮아서 작은 거래량에도 움직이는 종목인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 거래 대금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세력이 물량을 모아가지고 가격을 펌핑시키는 이런 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짝 눌릴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수익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큰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고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호등 기법 말씀을 드려도 이게 올라갈 때 당장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그리고 이런 거래대금 보는 방법. 거래대금 밑에 보면은 단위가 K 단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이게 몇 억인지 좀 알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그리고 교육방 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승 사이클 편입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천선을 돌파한 시장을 보고 이미 늦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정이 들어간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성장 시그널 쉽게 잡아볼 수 있는 이 신호등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상승 사이클 또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조언 주시면서요.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전국회 전문가님만의 시그널 팁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신호등 매매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또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시그널맨 전국회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큰 화면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고 들어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주식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시그널맨 전국회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2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주목해 주셨을지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3천선 공방전을 펼치면서 조정에 들어간 시장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상승 사이클을 조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좀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상승 청신호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TX 그린 로저스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 그러니까 주요 원유 수송로를 차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STX 그린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탱커선 그러니까 대규모의 그런 물자들을 운반을 하는 해운 운송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물류 대란 이 속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운임이 증가한다, 원유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운임 상승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라고 불리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배럴당 78.4달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3000이든 지금 100이든 앞자리가 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휙휙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주가로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는 결국에는 상승 그리고 눌림, 재상승 이 사이클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할 때는 제가 잠깐은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빵 뜨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도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이분들도 결국에는 수익을 보려고 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릴 때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겁니다. 우리도 수익을 보려면 똑같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적신호가 떴기 때문에 지금 황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눌린 자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황신호도 정확하게 떠줬어요. 21선 밑으로 지금 전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좋은 가격대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교육방 그리고 소통방에서 시그널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 21선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런 구간대가 청신호였거든요. 그래서 청신호를 주고 나서 제가 이 구간대에서도 21선 돌파하고 청신호를 줬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STX 그린로더스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청신호를 드렸던 가격대가 8,000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최고점, 최고 가격대가 12,40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0%나 제가 말한 가격대에서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재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 올렸습니다. 3,000선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 있어서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갖고 와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승 사이클이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는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운 그리고 정유, 뭐 원전 이런 경우에는 단기성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에서 살짝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이제 11,350원대인데 살짝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을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받아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8,000원 그리고 11,000원 사이를 매수 추천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 올렸습니다. 상승 청신호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대 11,800원대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고점 부근에서 물린 개미들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는 당장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1,800원 이 부근대로 잡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상승 테마, 상승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할 때 타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 말은 상승도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뭐 리스크가 고조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눌렸을 때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제 거꾸로 상승 재료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선, 이 11선을 돌파를 해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상승 재료가 나중에 발현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확실히 가져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고 이런 상승 사이클 올라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청신호 종목으로 STX 그린로지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죠. 해운 운송산업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잇따른 직접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매수가 5일선 부근 제시해 주시면서요. 앞서 자세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나의 히든 종목 만나봐 가야겠죠.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뉴스가 정말 많은 또 요즘 시장입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도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상승 사이클을 네. 확실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요즘 날씨 굉장히 더우시죠? 그런데 지금 중국 그리고 태국 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염병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지금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빙하들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빙하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이 앞으로 지구에 퍼지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체를 만들고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지역에도 활발히 이런 치료제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나와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살짝 눌림이 나왔어요. 황신호까지 떠줬고 그다음에 청신호. 이런 청신호까지도 닿았습니다. 닿고 나서 이 청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청신호를 제가 이쯤 드렸거든요. 이쯤 드렸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때 담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후로 주식들 그리고 부동산, 코인 이런 유동성 자산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 코로나 그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그리고 교육방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 그리고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사이클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종목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속으로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방산주의 폭등 살펴봤습니다. 주식 한 걸음으로는 눌림목 매매 활용과 신호등 기법 강의 만나봤고요. 오늘의 내주식으로는 STX 그린 로지스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조정에 들어간 시장인 만큼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가져가 봐야겠죠. 촘촘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시그널맨 정국회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시 내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